네, PPT를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리슨 투 더 시티는 2009년에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요. 저희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알고 사실 지원을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를 옛날부터 팔로잉 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타방에르가 바닷가 근처여가지고 갈매기가 자꾸 우는데 갈매기 소리가 좀 들리나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활동했는지는 조금 알고 서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이제 활동했던 윤증구 멤버나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이런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슨 투 더 시티는 이제 충근 권하주는 지금 애플에 취직하셨고, 영훈 씨는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 이제 카자흐스탄. 네, 카자흐스탄에 지금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지금 가 있고, 충근님은 지금 충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잘 하고 계시고, 땡땡 그 후라는 프로젝트 하고 계세요. 혹시 충근님 아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구나. 네, 충분히 디자인도 되게 멋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저는 원래 미술을 했어요. 원래 미술을 했고 서울예고 나오고 이제 국민대에서 서양화 전공을 해서 미대 나오고 대학원도 이제 국민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과학기술대, 건국대 그리고 뭐 여러 대학에서 서울과기대에서 등등 한 8년 정도 미술사랑 현대미술론 그리고 실기를 강의를 하다가 이제 리슨 투 더 시티를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제가 영국에서 4년 정도 교환학생을 하면서 좀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순수미술에 대한 되게 회의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아기 때부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미술이 갖는 너무 한계 같은 게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극복을 하고 싶은 게 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연대에서 석사와 박사로 저는 공대를 다시 들어가서 도시공학 박사를 했고요. 저는 뭐 박사 받는데 한 7년 정도 걸려서 저는 정말 진짜 공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공대 생활에서 대학원 노비 생활을 7년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네. 노비 계급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굳이 공대를 다시 갔냐면 특히 이제 도시 관련한 분쟁을 겪다 보니까, 미술가라는 지위가 사회에서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되게 별로, 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뭐 용산 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지 못하는 되게 다양한 도시 분쟁들이 있는데,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살도 많이 하시고, 되게 안 좋은 일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예술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정책 바꾸는 거나 뭐 민원을 넣는다든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도시공학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 특히 지속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뭐 환경 그리고 도시 환경 그리고 재난 관련한 것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연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고 특히 재난과 장애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얼마 안 되는 연구자이기도 한데 지금 노르웨이에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가지고 페미니스트 플래닝 관련해서 지금 교환 교수로 와 있고요. 이제 곧 돌아가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리슨 투 더 시티가 왜 시작이 됐는지 네 혹시 최선주님은 신청 파일은 안 보내주셨죠? 이름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할게요. 네, 이따가 꼭 신청 폼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슨 투 더 시티는 왜 생겼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한 40분 정도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야지 나랑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로 이제 뉴타운 특별법이 2003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많은 동네들이 사라지고 없어졌죠. 저는 이제 원래 서울 태생이어서 이런 것들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좀 느꼈고, 이런 걸 이제 수동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 이제 경찰 폭력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경찰 폭력이랑 도시 문제랑 뭐가 연관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레짐을 만드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용산 참사뿐만 아니라 어, 그 뭐 쌍용 자동차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폭력과 부동산주의가 어떻게 만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슨 투 서치를 하시면은 뭐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어떤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사람 어떤 현상을 그냥 보고 그거를 표피적으로 뭐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되게 지향하고 대신에 이 문제를 하나를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는 그게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이제 하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단기적인 솔루션을 별로 지향하지 않아요. 그건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근데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내가 어반도령스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건축 전공은 아마 없으실 수 있는데 건축 잡지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게 공간지인데요. 공간지에서 어떤 그 이제 2009년에 용산 참사로 6명이나 돌아가셨는데 한 명 경찰 특공대고 5명이 이제 일반 민간인인데 단 한 줄도 안 났어요. 이 이제 참사에 대해서. 왜냐면 근데 이게 정말 큰 건축 프로젝트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 한 줄도 안 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정말 부패했구나. 그리고 이게 부패라는 게 언론, 지식인 등등이 다 엮여 있구나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잡지를 만드는 것부터 좀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독립출판이라는 형태를 띠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출판을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만약에 시각 디자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출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맞으시면 사실 제일 좋죠. 그리고 책 만드는 게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재미를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좀 같이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리슨 투 더 시티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제가 사유화되는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너무 넓은 거 아니냐. 리슨 투 더 시티 너무 많은 것들을 다룬다. 모든 것을 다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에코 페미니즘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비판을 받았어요. 너네는 왜 모든 것을 다 다루냐라는 비판을 받았었대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모든 억압이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설명회를 준비한 이유도 많은 분들이 약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면 나는 도시 문제만 할래 아니면 나는 뭐 건축만 할래 아니면 비거니즘만 할래 페미니즘만 할래라고 그렇게 분절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왜 불가능한지도 이제 보여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건놈자들을 가시화하고 공통제가 사회화되는 문제를 공론을 하며 지속 불가능한 토목국가 시스템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소수자 시선으로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계획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도시권 회복하기 등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전환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전환 이론이라고 유럽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이론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전환이라는 것은 일종의 혁신하고는 좀 달라요. 아이폰이 3이었다. 지금은 뭐 아이폰 16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기술이 진보한 거를 우리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하지만 어떤 가치, 지속 가능성의 가치라는 거는 환경, 사회적 경제, 어,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 그리고
그 환경 이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 사실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까지 해서 그 어떤 기술이 함께 접목되는 것이 사실은 전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두 다 염두해 두어야 되고 저희도 또 중요한 거는 기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뭐 도시권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리슨 멤버가 되시면 저희가 또 이제 도시권 관련한 강좌 같은 게 있으니까 뭐 들으시면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숨 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권이 있듯이 도시는 응당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게 도시거든요. 근데 마치 뭐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혼자 거, 아니 박원순 시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박원순 시장님이랑 친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저를 되게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시장급 분들도 되게 불편해하셨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당연히 별로 저희는 싫어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저희를 이렇게 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도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데 마치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적 작품으로 본다라는 이제 앙리 르페브르의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가든지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도시의 사용자들이 함께 만드는 도시 소유자는 사실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 시선에서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들을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커먼즈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탈식민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탈식민이라는 건 전 단순히 이제 뭐 일본과 한국의 관계 이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그 되게 복잡한 층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도시 이론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는 미술을 공부했는데, 한국 디자인사도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그죠? 여기 디자인 전공하신 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국 미술사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최근에 책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현대, 특히 근현대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냥 성장이 한 거예요. 근데 몸집은 되게 커졌는데,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의 공백을 메우는 게 저희의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는 동시에 이게 같이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되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사회운동 아무거나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이해가 될 텐데, 가령 뭐 좀 우리가 이 도시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사실은 거의 다 기록이 되지 않거든요.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민중이나 아니면 우리가 시민이라고 말하는 영역들의 행위들은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시의 변화에 기여했는지도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스스로 기록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출판이라는 형태를 고집하는 이유도 이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스타방어에 노르웨이에 이제 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음 달에는 또 베를린에 또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뭐 싱가포르 대학에서도 사실 초대받아서 일하러 오라고 오퍼를 받았었는데 제가 좀 가기 싫은 것도 있었어요. 가기 싫은 게 뭐냐면 근데 지금 약간 후회되는데 약간 그냥 그때 갈 걸 그 생각도 드는데 이제 여기 사실은 한국이 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 이제 외국 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진짜 빡세요. 너무 빡센데 이상한 기준들이 있어요. 학교도 좋은 데 나와야 되고, 뭐 실적도 좋아야 되고, 뭐 다 갖춰야 되는 이상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해외에 가서도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좀 확신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를, 고유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외국에 가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살 때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4년을 갔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미술을 하는지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그때 교환학생을 가면 미술이 이제 영국이 강국이니까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걔네들도 답이 없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 사회 갖고 있는 이제 문제들, 그다음 미술이 갖고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바운더리를 깨보자라는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본인도 비슷한 이제 답답한 지점이 있다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함께 해결하면서 성장을 하시는 걸로 성장이라는 말 너무 짜치지만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얻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도 아닌데 근데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만약에 디자인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가지면 이제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포스트 콜로니얼 관련한 만약에 논의도 관심 있으시면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땅호흡 소리 교란자라는 책이 또 PDF 파일로 지금 이제 이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보셔도 되고요. 네, 그것도 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허머잉가바의 논의 중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론적인가 행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두 가를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은 사실은 리슨 투 더 시티가 하는 것들이 도시공학에서 보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그냥 활동가 아니야? 아니면 뭐 예술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예술가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그냥 활동가 아니야? 뭐 학자 아니야? 왜 내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희 전시에서 포스트 콜로니얼 미역에 왔는데 어떤 이제 미술 큐레이터 분이 야 여기 내가 뭐 공부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행동과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제 종이 한 장과 같아서 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지 않으면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쓸모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은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도 함께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옥바라지의 철거민들이나 아니면 청계천 사장님들의 그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겠죠. 듣겠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대표하지는 못하죠. 근데 그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환상이고 그게 되게 오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여성분은 지금 남성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좀 남성 활동가 중에 그렇게 오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철결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 당사자들의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국에는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도 이제 그 짬밥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피박이 얘기하는 뭐 서바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문장을 이제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타자를 동일하게 묶는 순간, 이 낭만화하는 순간, 철거민들은 다 불쌍하고, 뭐 여성들은 다 불쌍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노숙인들은 다 안 됐고,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는 순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뭉뚱그리잖아요? 그럼 그 대상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배울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감이 오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안 오면은 좀 익히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했을 때 충분히 그분들도 도움이 돼야 되고 우리도 도움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동료로서 내가 리슨 활동을 하면서 뭘 얻고 싶고 그런 것들 충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소통이 되면은 제일 좋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훨씬 더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서 또 강좌를 시작할 거니까 그때 또 함께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학제적인 접근인데요. 저는 이제 뭐 자체가 지금 미대 나오고 공대 석박을 또 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자체가 다학제적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되게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의 그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컬 니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정말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지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정책도 필요하고 과학 기술적 지식, 산업 네트워크, 문화적 상징적 의미, 그리고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힘들지만 여러 분야의 분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MIT 데이터 랩하고 또 페미니즘 데이터 랩하고 어, 7월 28일 날 27일 날 토크가 있는데 뭐 그것도 참석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청계천 얘기는 많이 안 드릴 거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콜렉티브 형식이 되게 한계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은 사실 저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 형태의 회사라고 하면 월급 주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액티비즘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번아웃하지 않고 유의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좀 어떤 뭐 저한테 난 이런 게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최대한 잘 되게끔 서로 협력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게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페미니스트적인 것은 뭐 여성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그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머리를 이제 서로 숙이고 사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서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되고, 그 전에 분들은 정말 가족같이 지냈는데, 뭐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 이런 거 최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청계천을 같이 이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음, 그런 것들 또 가족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또 이런 것도 사실 큰 난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드디어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림이 이제 쭉 나오면서 설명을 좀 드릴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반 드로잉스 그림이 참 귀엽죠. 제가 그렸어요. 2009년에 벌써 너무 오래됐네, 2009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윤충곤 디자이너가 학부생 때 이제 만들었던 지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 어, 서울시에서 2017년, 그러니까 2015년과 2016년 1년 사이에 있던 재개발 지역의 스팟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재개발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61만 970 가정이 퇴거를 당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 10% 미만인 한 약 6천 가구 정도만 이 재정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숫자가 사실 재개발 후에는 재정착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가 문제인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거기에 있던 우리나라의 재개발 지역의 80%는 세입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100% 돌아가지 못해요. 재개발한 다음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을 하면 결국에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그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이런 것들이 왜 문제인지. 그러면은 주택 보급수가 늘었으니까 집주인 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집주인 수는 오히려 우리나라 서울에서 46%였다가 지금 44%대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집이 이렇게 많이 아파트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여러분들도 원래 이렇게 따지고 나면은 아파트가 많아졌으니까 내가 아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주인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출산율 저하나 아니면 삶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되게 큰 질문인데 질문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들을 다루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게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들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진열 디자이너가 해주신 이제 디자인인데 정진열 디자이너는 뭐 당연히 돈을 받지 않고 당시에 이제 협업이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해주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데 그때 와 진짜 정말 디자인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4대강을 다른 지오그래피를 다 빼버리고 강만 딱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이제 여기 한강, 낙동강, 그다음 금강, 영산강 영산강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4대강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강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보호 위치를 보여주는 이런 그래픽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뒤에도 그래픽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진 못했고 다른 작업을 하긴 했는데 어, 디자인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되게 큰 깨달음을 준 그런 디자이너고 그분이 지금 연세가 많은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서울 투어 프로젝트 디자인도 정진열 디자이너가 해주셨는데요.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고 그냥 멤버로서 같이 작업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투어를 하게 된 계기는 서울에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있으니까 내가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이 청계천 루트 이게 벌써 2010년부터 했던 투어인데 지금 벌써 2024년이죠, 올해가.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청계천 중심으로만 돌고 있죠. 근데 뭐 인왕산 투어, 그다음에 뭐 신당 쪽 투어도 했었고, 네. 많은 투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이고요. 그다음에 청계천 이제 개발에 관련한 것들은 나중에 또 뭐 들으실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원래는 이런 그 하천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배산임수에서 서울에 사실은 주 강이라는 게 사실 청계천이 한강이 아닙니다. 한강 쪽은 아예 서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의 가장 중요한 강이 사실 청계천이고, 그 양쪽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적 유산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박정희 때 이제 그 도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노점상과 상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명박이가 어디서 뭐 보고 와가지고 이 물길을 만들어 주죠. 근데 이게 도시적으로는 도시계획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데 어, 이제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하천 바닥은 원래는 이제 그 자갈과 흙으로 돼 있는 그런 바닥인데 그거를 이제 방수제로 깔아버렸습니다. 거기서 흙이랑 그래서 거기 모래 놓고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지금 구조잖아요. 청계천이. 그래서 커다란 어항이다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냥 전기 끄면은 그냥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전혀 자연적 복원이 안 돼 있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냐면은 빨리 3년 만에 당시에 시장이었던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걸 대충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엄청난 양의 문화재가 나왔는데 이것도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계천 복원 1번이 역사 복원이에요. 2번째가 생태 복원인데 둘 다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것도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다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뭐 배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석축 같은 것도 엄청 나왔는데 지금도 아직도 버려진 상황입니다. 네, 노동상이 3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이분도 다 쫓겨나셨어요. 쫓겨났고 이분들을 이제 그 강제 퇴거하는 과정도 굉장히 폭력적이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쫓겨났고 그다음에 뭐 피막골 아니면은 당시 일본 일제강점기 때 지었던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철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소은영 씨도 있는데 뭐 하여튼 저희가 같이 그래서 뭐 서울 방제 투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게 복원이 어떻게 엉터리가 됐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빨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이 튀어나오고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물이 이렇게 갑자기 급류가 나와서 시민들이 고립되는 사건들이 매일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땀을 뻘뻘 흘려가면 여기 등 젖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위치와 그다음에 크기를 다 재가지고 오픈 스트리트 맵에다가 기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오픈 스트리트 맵에 가면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청계천 이제 복원 사업인데 지금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와보면 이건 소순관 서전 선생님인데 당시에 이제 구두 소 노동상이었는데 2003년에 쫓겨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삶이 사실은 되게 뭐 좀 박살이 나야 됐다고 해나? 왜냐면은 14살부터 했던 구두 그 자기 노점상을 지금 하루아침에 그 구두들을 다 뺏긴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참 사실 복원이 사실 되게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원래는 뭐 그 그래서 이분들을 원래는 무슨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기로 했는데 거기서는 너무 이제 상권이 없어서 외딴 곳이라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노점상을 보면은 저분들 어떻게 하다가 노점상이 됐을까 가끔 궁금할 때는 있지만 물어본 적은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어떻게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노점상 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대한 기록 이야기들 듣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멤버 충근 씨였고, 그다음에 이제 태인기 선생님도 되게 오래된 노점상 관련한 인권 운동가신데, 70년대부터 운동하신 분이라서 서울 역사를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듣고 오종숙 여사도 되게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그러니까 97년에 우리나라 IMF 때 이제 노점상이 되셨는데 이 나이대 그러니까 한 60세 정도 되는 여성분들 대부분 다 남편이 IMF 때 실직하셔갖고 노점상 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가장이 되신 분들.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산님이 오면은 그 마차 밑으로 숨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단속반이 뜨면은 경찰서에 가면 저것들이라 부른대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래서 거기가 그거에 관련해서도 간단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젠트리피케이션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이것도 동대문 DDP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문제와 현재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책을 이제 만들게 됐고 이거는 우리 노동상들이 시위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동대문 팠는데 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놀랍게도 여기 나왔던 뭐 꽃길이라든가 아니면 하도감터라고 당시 군사를 훈련하던 뭐 병영터인데 이것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키려는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공백의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되게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었던 프로젝트는 어, 자하디드보다 동대문 디자인 파크 디자인 더 잘하기 대회 이런 것들도 개최를 했었고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 측에 또 실린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시민들이 더 잘하더라 디자인을 더 잘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지금 아직도 판매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대문 디자인 파크가 어떻게 이제 없어졌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유일한 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 청계천 을지로 보전연대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청계천 뭐 투어를 이제 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투어를 진행을 아직도 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74년, 뭐 대부분 뭐 60년대 말, 그러니까 진짜 뭐 16살, 15살, 뭐 18살 때 와가지고 맞으면서 이제 기술 배우신 분들,
그다음 안 맞은 사람도 꽤 있어요. 네, 뭐 안 맞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에 정현정 기술자 씨는 지금 송호준 작가랑 그 개인 위성 잡지 만든 그 기술자 씨고요. 그다음에 어, 이 엄청난 클러스터를 이제 없애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분노를 단순히 이제 안 보면 그만이지만 또 못 본 척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조사를 하고 여기 지역의 가치를 우선은 파악을 하고 그다음 이것들을 언어화하고 시각화하는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각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포스터 걸기 대회를 함께 하자고 해서 이제 포스터 걸기 대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독재 개발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그 역사를 철거해버리는 도시 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포스터들 많이 보내주셨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회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도시 관련한 집회를 이제 어, 우리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려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있고 여기 조유리 디자이너랑 민동인 디자이너가 또 보이는데 여기는 코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첫 번째 되게 많이 참여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인쇄 그 걸기대회도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이제 만들었던 팟캐스트를 들고 함께 행진도 해주죠. 여기 이경민 디자이너도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그 MIT 랩이랑 같이 소은영 디자이너랑 발표를 또 할 건데요. 소셜 캐피탈 청계천.com이라는 거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말로만 뭐 산업 생태계 연결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직접 지도에다 얹혀서 이 가게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보여주는 거는 천지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가게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당시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를 2019년에 제가 2018년 11월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연구자들과 한 5명 정도 되시는 분들 함께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뭐한 3명 정도 빼고는 또 다른 분들 좀 연락이 좀 안 되시긴 하지만 그 예, 맨 처음에는 30명이었다가 10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5명 정도로 줄은 상황인데요. 점점 더 줄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리슨을 하면은 청계천은 당연히 디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제피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코딩을 한 거예요.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 초록색은 유통이 그 초록색은 제조고요. 파란색은 유통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게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보는 그런 관계성을 보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지금도 이런 그 조사하는 것들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 코로나 때 사람들을 이 골목 안으로 유인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포스터는 다 제가 그린 건데 귀엽죠. 근데 여기 의지 오브 위버는 뭐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철거 당했죠. 결국에는 지금 철거가 강제 퇴거 당하고 만성부가 먹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뭐 저희가 이제 법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데 뭐 용역깡패랑 뭐 맞닥뜨려서 싸울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부르진 않아요. 뭐 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안 오면 그만이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대진영미 건물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저희가 어쨌든 싸워서 이 건물을 보존하는 데 성공은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선은 지금 이 지역은 철거됐지만 이 건물을 여기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그 앞에 갖다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인면을 근데 인면만 붙이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진짜 건물처럼 역사관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투어를 하면서 사장님들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희도 몰랐는데 서로한테 되게 좋은 교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어를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리슨 멤버가 되시면 필수적으로 한두 번은 꼭 참가를 해서 보셔야 돼요. 보시면 좋은데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희가 어떤 거 하는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 만나는 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느끼셨겠지만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세상 굴러가는 걸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되게 실제와 연결되지 않은 지식들이 양산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 듣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비대면 공연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했던 그 디자이너들과 함께 했던 인포그래픽 세미나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또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을지로에 그러면 어떤 건물을 만들어야지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재개발을 이제 하고자 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디자인을 하는 워크숍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한 공간 정도는 좀 높게 지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을 좀 우리가 받아들여 주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싸워가지고 원래는 철거된 사장님들이 가게가 이제 없이 다 쫓겨나는데 저희가 싸워가지고 58개의 가게를 다시 얻어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나라 역사 최초에 있는 일이라 되게 중요하고 엄청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뭐 내성천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사대강 공사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낙동강이에요. 근데 낙동강도 이제 엄청나게 파괴가 됐고, 뭐 우리나라에서 낙동강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이제 경천대의 그 이제 모습인데요. 이제 경천대는 이제 이렇게 사라졌고, 어, 그 또 그 낙동강에서 가장 상류인 내성천인데 내성천도 지금 이제 완전 파괴가 많이 됐죠. 그래서 여기를 저 2009년부터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청계천을 하면서 내성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개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는 저희를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뭐 내성천 뭐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왜냐하면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도 안 나오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사실 언론에 안 나와요. 맨날 푸바오 이런 거나 나오고. 판다가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나서 죽겠어요. 지금 판다가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그 이렇게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이 보면은 멸종위기종 엄청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푸바오 중국이 멸종위기종 아니에요. 우리나라 있지도 않은. 근데 지금 그거 신경 쓰게 생겼냐고요. 여기에 뭐 흰수마자, 먹황새 이런 거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누가 관심 없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정말 아름다운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선은 강을 개발을 하면 이렇게 준설이라고 해서 모래를 다 파버리고요. 그러면 이 모래 안에 정말 많은 생명들이 사실 살고 있어요. 여기 물고기들이 모래다 알을 낳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프린지라고 해서 물과 이렇게 육상이 만나는 이 가장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다 베버리고 콘크리트 깔아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름들이 여기가 여기에요.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뚱뚱한 버드나무도 있었는데 다 베버린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베버린 거죠. 이게 몇십만 그루를 뱄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도 그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언어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사실 버거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계속 하고 있고 학술 논문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송리원도 제가 정말 너무 애정하던 숲이고 수리부엉이가 되게 많이 있고 정말 막 물이 그 CF에 나오는 사이다 색깔 같은 거예요. 정말 파란색?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아예 쓸 수도 없는 뭐 공업용수도 못 쓰고 농업용수도 쓸 수 없고 그냥 모든 생명이 사라질 그냥 썩은 그냥 뭔가가 돼버렸어요. 물질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도 사실 없고 기록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환경단체들은 돈이 되는 게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되게 그 깊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활동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이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모래라는 갤러리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대강 관련해서도 전시를 그때 하시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명을 수를 놔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보살님들은 뭐 조계사에 계시는 보살님들도 계시고, 왜냐면 저희가 지율 스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불교 신자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제 보살님들이랑 같이 이제 하기도 하고, 불교 신자 아닌 분도 되게 많으시고, 여러 분들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성천 친구들이라는 것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는 거기보다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거는 슬로우 워크랑 했었던 거고, 뭐 만화방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거 계속 하고 있고, 권수정 디자이너는 당시에는 디자이너였지만 지금은 건축가로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벨기에 갔다 오셔서. 그리고 이거 디자인했던 것들은 음, 국립 경남도립미술관에서 한번 뜯기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어, 송원 미술관에서도 한번 문체부 전시에서도 한번 뜯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블랙리스트 같이 이렇게 전시를 금지당했었어요. 이제 사대강 공항 건설 비리 이런 거 썼다고. 되게 웃긴데 어쨌든 뭐 어, 여러 가지들 했고, 이거는 이제 문수 스님이라고 해서 이 스님께서 이제 소신공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사실 들어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이제 사대강 공사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시고 들으시고, 아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못 생명들을 기르는 강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이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께 바치는 걸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 티베트 승려들이 어, 중국에 대항해서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최근에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빨간색은 이제 문수라는 글자고요. 산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 폐기하라. 정부의 부정 부패를 척결하라. 재벌가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티셔츠를 입고 저희가 이제 문수 스님이 기억하는 퍼포먼스들을 이제 한 거죠. 티셔츠 입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큰 일인데 불교에서도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지만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내성천 모래강길은 지율스님 책을 저희가 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사대강 변에 있는 이제 내성천에 있는 강을 저희가 직접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 상태에서는 물과 강이 만나는, 강가가 만나는 거, 강가와 산이 만나는 이걸 프린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여기다가 나무 다 베버리고 콘크리트를 깔아버리고 거기다가 뭐 하죠? 자전거 도로 깔아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잘 해놨다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후기 남기고 그러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잘 안 타는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이 강을 갖다가 사실은 나무를 베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거기다가 콘크리트 제방을 쌓는데요. 그거를 제방을 쌓으면은 물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물이 더 빠르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직선화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선가는 그 물이 더 큰 힘으로 터져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룸포 리버라고 해서 뒤 뚝을 터주고 강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 룸포 리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300명 넘는, 지금 누적 숫자는 뭐 1000명이 넘는데요. 1000명 넘는 분들이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땅을 샀어요. 셋이죠. 세 필지를 이제 사서 어, 공유지를 만드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한 필지는 이렇게 사대강 기록관을 만들었고요. 이 나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기록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역사를 바로 세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뭐 저희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해서 기록관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린 건데 참 잘 그렸죠. 그래서 이제 내성천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한지, 이 디자인은 권나주 디자이너가 했는데 너무 이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생태도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알아야지 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제 저도 이제 짬밥이 쌓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기득권의 아저씨 환경운동가들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너무 자신감 있게 인터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과 땅이 만나는 사이에는 다 이렇게 버드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강이든지 대부분은 갈대와 이렇게 그 버드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드나무가
정말 중요한 역할들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이고 이런 것들 어떻게 나눌 건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목항새도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성천에만 왔고 멸종위기 1급이에요. 근데 이거가 없어졌어요. 4대강 공사 중에서도 영주댐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멸종위기종 1급이 없어졌는데 명확하게 그죠? 누가 책임을 지느냐? 여러분들도 그 왜 누가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핵먹물대에서도 여기에 이제 200개 넘는 개체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고요. 네, 수달도 수리부엉이도 네, 개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송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 또 용역 뭐 도리반 도시영화제 같은 거는 이민지 디자이너가 이제 도와주셨고 리즈드의 이분은 나중에 가셨고요. 그리고 체부도 도시영화제는 아직도 계속 하고 있고 명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용역깡패들 많이 불러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뭐 이런 과정도 사실은 기록하는 사람들도 없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인권 그 유엔 인권 그 관련해서 아까 유엔의 주거권 사무국이 있어요. 거기다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고 모니터링 같은 거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위험한 상황이 맞닥뜨릴 거는 그 많지는 않고 필요하면은 네, 직접 가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이나 아니면은 옥바라지도 나중에 더 깊게 알게 되겠지만 옥바라지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형무소 앞에 이렇게 되게 오래된 공간 동네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옥이 엄청 많았는데 북촌 한옥촌 저리 가라할 정도로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부수고 롯데캐슬 됐습니다. 롯데캐슬 된 지 벌써 지금 10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동네에 대한 기억들 우리가 뭐 여기에 그래서 독립운동가 살아서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도 뭐 기록할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권하주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왕한주 디자이너 뒤에 있는데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이 지도가 사실은 뭐 38년 넘게 산 주민들 이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지도인데 어떤 구글 지도보다 구글 지도보다 더 정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런 어, 그 차가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되게 정확하게 잘 해주셨고, 그럼 저희가 여기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행사에서 바로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폭력의 과정들 같은 것들을 다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깡패들도 와서 이제 철거를 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눈에 보는 재개발이라고 해서 백철훈 디자이너가 재개발 관련해서 책을 만드는 걸 했었고 그때 너무 아쉬웠던 게 그래도 영량이 안 되니까 이거를 책으로는 잘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철훈 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못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게임 쪽으로 개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후에 재난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만들었던 땅호흡 소리 교란자는 신인한 디자이너가 이제 초빙 디자이너로서 함께 해주신 거고 이런 그림은 다 제가 그린 거고요. 그다음 장애인 비장애인 교실 이런 것 워크숍 책은 이제 저희 하반기에 발달장애인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인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은 나중에 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그 재난 관련한 영화랑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후, 노토 재난 갔다 온 것도 저희가 이제 영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이제 어, 또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포모파베르라고 해서 만드는 기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디자이너들과 공업사와 인쇄소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게 되시면 이것도 함께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어, 소셜 캐피탈 홈페이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리슨 투 더 시티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저희 이제 책 프로젝트 같은 건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여기 보시면 이거는 다 요즘 거는 다 제가 그냥 디자인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디자인한 거고 이것도 시간 되시면은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으셔서 저희가 1차 합격 발표를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6월 10일 날 한국에 돌아가서 좀 그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요즘 거는 다 제가 그냥 디자인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내일하고 그다음 다음 주에는 스타방어에서 또 전시랑 그런 것들이 열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층도시 이제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아직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그 우토피아적인 관점에서 학생들과 이제 대안을 디자인하는 워크숍들은 지금 아직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뭐 인포그래픽 세미나도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미학실 책은 정영훈 디자이너하고 당시에 이제 이세민이라는 학생이 함께 해줬고요. 그다음에 어 그리고 네 사실 이거는 청계철지로 유통 생태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죠. 그래서 송관영 디자이너가 이렇게 더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구현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어 이거는 여기 이제 숲골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안근철이라는 저희 아키비스트가 있어요. 청계천 이쪽 보셨는데 그래서 그 360도 카메라로 이거를 이렇게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도시를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가 왜 이렇게 서로 단합이 잘 되나 봤더니 단순히 일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다 공유를 하세요. 50년을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자기 이제 사모님은 집에 가서 1시간, 2시간 보지만 친구들은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 그래서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구회도 같이 하고 보면은 뭐 결혼식 당연히 가고 그래서 결혼식 누가 왔는지 이런 거 다 저희가 이제 기록했었고 그다음에 재개발 관련해서 또 새로 생긴 조직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했고 예술가들은 이 동네를 어떻게 쓰는지는 이거는 정말 100% 거의 그 서은영 디자이너 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시각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방에서 본 사회적 자본도 있고 그 다방에 여기 다방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좀 성추행, 성희롱 많이 당할 것 같잖아요. 정말 실제로 그러신 사장님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분들이 피해자나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다방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 식수를 배달을 한다든가 따뜻한 수건을 전달한다든가라는 식으로 해서 이 다방이 옛날에 이 좁은 데 30개가 넘게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5개만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야기 듣는데도 한 3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무슨 이렇게 즉석밥처럼 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바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되게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떠들도록 하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리슨 투 시티 멤버들은 같이 모이는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사실 저희가 모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왜냐면은 저희 멤버 한 분이 장현욱 님인데, 갑자기 이분이 잠수를 탔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안 좋은 버릇인데, 혹시 자기가 잠수를 잘 타는 인프피라면 안 돼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잠수를 타가지고 저희가 많은 것들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이분이 잠수 타기 전에는 이제 모여서 우리 이제 뭐 할까요? 이런 거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청계천 아울리치. 청계천 가가지고 같이 이제 사장님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러면은 그때그때 좀 즉흥적으로 그럼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도시지 개발 문제 중에 하나가 예측이 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이 2청이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갑자기 인허가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쁠 때는 좀 되게 바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한쪽에서는 뭐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하시면서 리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직장 없고 프리로 활동하면서 리슨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케바케이실 텐데 그럼 지속적으로 같이 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책 하나를 뭐 이번 달에는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시각 디자이너를 저희가 뭐 두 분을 만약에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면 책 프로젝트 A와 B를 한다든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책이 재난 이후라고 해서 리킨 야마모토 책은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연결 리킨 야마모토 책을 이제 되게 멋있는 건축가인데 그래서 이 리킨 야마모토 책이 이제 곧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청계천 사장님들 기록을 남기는 거, 그다음에 청계천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너무 이제 재밌는 얘기도 많고,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들하고 외부하고 연결되는 프로젝트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제가, 왜냐면 생으로 저희가 돈 없이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금 같은 거 내는 거를 조금 알아봤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되게 되면은 좀 그런 기록 프로젝트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언제부터 뭐 돈이 있어서 활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작업실은 그 청계천 을지로 3가의 신도시 4층이에요. 되게 조그만 방이 있는데 원래는 그 밖에도 같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밖에도 쓰고 있고 만약에 작업실이 없으시면 청계천에 이제 을지로 와가지고 거기 공간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랑 금요일에 공연 없을 때는 와서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멤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랑, 그리고 그 멤버를 모집하게 된 이유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음. 지금 멤버 정식적으로 남아있는 분은 지금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구님이랑 그다음에 뭐 영호님이랑 외부에서는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부러 안 받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해외 갈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업자는 제 이름이 아니라 장현웅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잠수 타셔가지고 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다른 분들 오면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원래 사실 저 혼자 다 하는 것도 너무 힘도 들지만 처음에 저희 콜렉티브 멤버들 쭉 나열하면은 리버풀에 있는 폴 셜리반이라는 스태틱 갤러리 오너 그다음에 울리라는 이제 독일 건축가 그다음에 그리고, 뭐, 정진열, 권수정, 황문기, 그 다음에 뭐, 저기, 황선미, 그 다음에, 전선미, 그리고 양으뜸 디자이너, 지금 이제, 양으뜸 디자이너, FDSC 열심히 하는 양으뜸, 그리고 권수정 했나? 그 다음에, 또, 아한슬, 권아주, 정영훈, 그리고 백철훈, 윤충근, 등등 있고 거기다가 외부에서 같이 많이 했던 디자이너가 신이나 디자이너나 소은영 디자이너 되게 많이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팀으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저도 조금 좀 재정비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저희가 데이터 관련한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 제일 조금 진보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뭐 맨날 봤던 그런 게 아니라, 을지로에선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 수 있구나, 예쁜 책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스펙터북이나 아니면은, 스펙터북도 말고, 스탄, 스- 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유럽의 그 쌈뽕한 그 출판사들, 스텐베르그, 맞나? 스텐베르그인가? 하여튼 스타인베르그인가? 하여튼 되게 유명한 그런 퍼블리셔들 보면 되게 예쁘게 책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저희 내년에는 네덜란드에 되게 진짜 힙한 그 퍼블리셔랑 같이 일을 해서 책을 낼 건데
뭐 하여튼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을지로에서는 이런 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인딩이 이게 다른 외국에서는 좀 오래 걸려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출판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발색이나 종이 질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뭐 별색은 사실 한국이 더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진짜 제일 빨리 나와요. 한국이 진짜 빨리 나오고 그게 되게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후가공 프로세스가 지금 재개발 때문에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험들 다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유연성이 되게 청계천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자체의 물질적인 것도 함께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제가 혼자 하기가 우선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루는 주제도 좀 많기 때문에 좀 같이 그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은 학교에서 이제 연구자로도 하고 있는데 어 이 어쨌든 저도 그 1번은 어쨌든 저한테 요즘에는 논문 많이 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문 실적을 채워야지 저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논문을 맨날 쓰고 있어요. 진짜 하루에 10시간 넘게 논문 쓰는데 어, 그 영어로 SCI급 저널을 이제 계속 내야 돼서 되게 사실 엄청 빡센 작업들을 맨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청계천도 같이 챙겨야 되니까 사실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거하고 여럿이서 했을 때 그 시너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정진여 디자이너 아니면 저랑 같이 했던 모든 디자이너들한테 너무 많이 배웠고 뭐 충구님한테도 너무 많이 배웠고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충분히 남자시지만 뭐 페미니스트 우리 집 만들기 할 때도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 현욱님 우리 그 잠수 탔지만 현욱한테도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그다음에 뭐 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보도자료 빨리빨리 뽑아내는 거 그런 것도 계속 해야 되게 중요하고 뭐 기사 쓰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것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또 막 무한정 다 같이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그 뭐 저희가 어쨌든 뭐 많진 않아도 좀 수익이 날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배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함께 소통하려면 너무 큰 조직은 좋지 않은 지금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염두는 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 하면서 확장했으면 좋겠고 제일 이제 좋은 거는 네. 여기까지.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좀 허황돼 보이니까 그만 입을 닫을게요. 네, 여기까지. 저 질문이 있는데요. 주제가 되게 다양한데,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그거를, 선택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리고 디자인 전공이 아닌 분들은 뭐 조사나 뭐 활동이나 함께 하겠지만, 주로 어떤 식으로,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들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지, 뭐 그런 예시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했던 현욱 빼놓고는 현욱님은 교육 활동가여가지고 디자인 하지 않고 이제 뭐 보도자료 쓴다든가 사장님들 만나서 아우리치 하면서 의견 듣고 그다음에 뭐 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뭐 연구자 정체성이 더 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맞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제가 답을 드리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시각 디자인 선호라고 쓴 것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씨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람을 좀 그냥 좀 관점이 맞는 분들 최대한 많이 함께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시각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뭔가를 결과를 나올 수 있는 분들이면 함께 하면 이게 딱딱 그냥 이 보고 그럼 이 포스터 만들까요?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툴이라든가 이런 게 불확실하신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슨 투 더 시티가 했던 결과물들로 봐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역으로 제안을 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는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시제각 디자이너만 뽑을까라고 딱 못을 박을까라는 고민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또 생각지도 못한 이런 또 아이디어를 또 주실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너무 한정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저번 세션에서도 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혹시 뭐 비건이지만 해도 되냐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저는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리슨 투 더 시티하고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 주제 저 주제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게 리슨의 되게 장점이기도 하고 그걸 딱 한정 지어가지고 나는 이것만 하겠다. 나는 청계천 사장님을 만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청계천에는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좀 함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창기찬 사장님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그게 사실 리슨 지금 그 뭐 회사라고 하면 회사의 사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 여기 없으면 아마 한국에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청계천 없으면은 저 이미 미국 아마 다른 나라 이민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이게 없어지면 한국에도 되게 많은 치명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진짜 하고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이 많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잘 지켜내는 게 저희 이제 리슨 투 더 시티 지금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이제 끝내도록 할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제가 아직 그 포트폴리오를 다 받아본 게 아니지만 다 너무 이제 훌륭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뭐냐 저희가 이제 사람을 이제 뽑을 때는 다른 분도 한 분 이제 초빙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리슨이 지금 필요한 게뭐그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잘 해주시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본인이 이걸 통해서 난 이런 걸 얻어가고 싶다라는 게 좀 확실하면은 사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하신 다음에 유학 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유학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이 이제 하는 동안에는 조금 밀도 있게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약간 무슨 물건 쓰듯이 쓰고 버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어쩔 수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근데 어쨌든 어, 자기도 뭔가 어쨌든 우리 같이 활동하면서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남길지도 본인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안을 주시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뭐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원해주신 분들은 인스타는 저희가 다 이제 나중에 마파를 할 테니까 어, 어, 친하게 지내요. 나중에 잘 안 되더라도 또 좋은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